이번 장에서는 관류검사와 환기검사에 사용되는 동위원소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MA 표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리고 폐관류 및 환기검사의 종류, 그리고 관류검사와 환기검사 영상 구분 방법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공기가 기관을 통해서 폐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폐포 안에 있는 산소는 모세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분압 차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가스 교환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공기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빠지는 그런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의 어떤 해박적 구조를 크게 보면은 폐 하나 덩어리인데 이거를 작게 폐포를 보게 되면은 폐포 자체는요, 폐포 안에서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폐포 주변을 혈관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감싸고 있는데 이 폐라는 기관은 혈액이 흐르는 부분이 있고 공기가 들락날락 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기학 영상에서 호흡기계 영상은 폐관류, 즉 혈액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 폐환기,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검사, 호흡기계는 폐관류 검사, 크게 폐관류 검사와 폐환기 검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혈액이 흐르는 혈관 영상은 해기학에서는 폐관류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폐포를 감싸고 있는 폐 전체 분포되어 있는 혈액의 분포 상태를 보는 것이 바로 폐관류 영상이고 두 번째 공기가 흐르는 영상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서 기관을 통해서 세기관지로 퍼지고 폐포 안으로 실제적으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폐환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lung ventilation sc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의학에 사용되는 관류 영상용 방사성 의약품은 테크니즘의 표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A가 주로 사용됩니다. MA 같은 경우는 거대 알부민 입자인데 이 같은 경우는 알부민 입자의 직경이 약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모세혈관, 폐에 있는 모세혈관 직경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이전의 혈관에서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트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순환 시 혈액에 주사를 했을 경우에 혈액에서 우리가 시스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폐를 한번 빠졌을 때 그때 95%가 대부분 폐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MA를 이용해서 관류 영상을 만들 때는 보통 20만 개에서 120만 개의 입자가 필요한데 보통 한 600만 개 정도가 적정하고요. 그리고 MA를 사용할 때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사할 때 우리가 그 바이알에서 약을 뺄 때요. 이거를 시린지에서 넣다 뺐다 몇 번 섞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펍전 스캔을 위한 영상을 만들 때 환자에게 주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슈파인 포지션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린지 안으로 피가 딸려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스펫이라고 하는 아티팩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펍전 스캔 같은 경우는 MA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혈액에 주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MA가 쭉 심장을 돌고 폐를 가게 됩니다. 폐를 가게 되면 폐 안에 있는 모세혈관에
일시적으로 미색전증을 유발해서 폐에 정체되어 있는 혈류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폐색전증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결핵, 폐기종, 그리고 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퍼프전 스캔입니다. 그래서 퍼프전 스캔에서는 방사선약품이 MA가 사용이 되고요. 사용량은 5mg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투여 방법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하고 원리는 모세혈관 차단위에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하고 나서 얼마 뒤에 검사하냐면 5분 뒤에 검사를 하는데 병소가 있는 경우, 즉 암이 있거나 색전증이 있는 경우는 약이 보이지 않아서 냉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폐를 한쪽 절제한 사람,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션트가 있는 사람, 고혈압이 있는 사람, 아이인 경우,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폐에 있는 일시적으로 색전을 시키기 때문에 혈압 상승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자수를 조절을 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MA 사용 시 시린지 안으로 피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다이렉트 IV라는 개념인데 뭐냐? 시린지 안으로 피가 딸려 들어오게 되면은 영상에서 핫스팟이라고 하는 아스펙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주사를 하고요. 주사할 때는 슈파인 포지션에서 주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요거 환자의 어떤 나이라든가 병적 상태에 따라서 검사를 고려하거나 입자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사할 때 직접 주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사할 때 환자 포지션은 슈파인 포지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있게 되면요, 폐 안에 이런 식으로 암이 있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혈관이 이미 큰 혈관이 이쪽에서 없기 때문에 이 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MA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주사 맞고 나서 폐에 방사선약품이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요. 총 8가지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면상, 후면상, RAO, LPO, 라이트 라테럴, 레프트 라테럴, RPO, LAO 8개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상이고요. 후면상, RAO, LPO, 라이트 라테럴, 레프트 라테럴, RPO, LA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좌측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쥐판 먹은 것처럼 심장 음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후면을 비교하게 되면요. 후면이 뒤에 포스테리어에 폐가 더 길게 나오죠. 그래서 폐가 더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방사선약품을 주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페리파리알에다 주사를 하게 되면은 완두정맥을 해서 SVC를 통해서 혈액이 어디로 가죠? 라이트 벤트륨과 라이트 벤트리클로 가죠. 그러고 나서 풀모나리 아테리를 통해서 폐로 빠집니다. 근데 MA 같은 경우는요, 폐의 최초순환시 95%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폐의 미세 색전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쪽 부분 있죠?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여기가 레프트 벤트리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폐를 통한 다음에 레프트 엔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을 통해서 에올타로 빠져야겠죠. 근데 MA 같은 경우는요,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 일시적 색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SVC에서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빠진 순간 폐에 어떻게 돼요? 싹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뒤에 어떠한 순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볼리즘, 폐의 렁퍼프션 스캔에서 가장 많이 진단할 수 있는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폐 색전증입니다. 색전증.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해줘요. 관류 스캔과 환기 스캔을 하는데, 관류 스캔은 병소에서는 결순상으로 나타나지만 환기 스캔은 정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관류 스캔에서만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미스매치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환자가 색전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류 스캔과 환기 스캔을 동시에 검사를 해서 환기 스캔이 정상이고 관류 스캔이 비정상인 경우는 우리가 색전증이다라고 진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류 스캔을 통해서 오래된 결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T장에서 보면은 오래된 결핵상에서 폐가 섬유화가 일어나서 폐 조직이 없죠. 그래서 폐 조직이 없는 경우는
혈액의 분포도가 가스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폐 관리상 영상에서는 이렇게 결손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폐암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PET-CT에서 원형 형태의 폐암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관리 스캔상에서도 폐암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결손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MA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직접 주사를 하라고 했는데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은 안 하게 되면은 MA 특성 중에 하나가 혈전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전과 결합을 해서 MA가 거대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 몸에 들어가게 되면 폐에서는 이렇게 이 시커먼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를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MA를 사용할 때는 직접 주사를 해야 하는 게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벤틸레이션 스캔입니다. 벤틸레이션 스캔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가 기관과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유입이 됩니다. 이 폐로 유입된 공기는 이제 종말 세기관지에 이르고 다시 폐포를 거쳐서 폐포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고 혈액으로 내보내줍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가스상의 방사성 종용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폐포 안에 가스를 통해서 폐포 안에서 가스끈을 통해 가스 상태에 어떤 방사성 종용소가 폐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폐포 안에 에어웨이 쪽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가스가 폐포 안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벤틸레이션 스캔입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 스캔 같은 경우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천식, 폐렴 등의 어떤 에어웨이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방사성 가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30, 질량수가 133인 제논가스만 이용을 하고요. 사용량은 10ml를 사용하고 투여 방법은 폐흡입에 의해서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리는 가스교환이고 이 검사에서는 병소가 두 가지 나타납니다. 냉수와 열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 스킨 같은 경우는 국소 환기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고 폐관류의 특이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색전증 진단 시 관류 스캔과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전증이 있을 경우에는 펍전 스캔에서는 비정상, 벤틸레이션 스캔에서는 정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방사선 기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하고 하프라이프가 짧아서 여러 위치에서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는 것이 벤틸레이션 장치입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 가스 장치와 흡 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벤틸레이션 스캔을 할 때 검사 수집은 후면에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뒷면에 디텍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벤틸레이터에서 공급되는 제논가스를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투여를 하면서 그 내뱉은 벤틸레이터 제논가스는 이 환수 장치를 통해서 다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 방법은 단회호흡 영상과 편형형 영상과 제거 영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호흡 영상은 환자가 한 번 들여 마시고 약 10에서 20초 정도 숨을 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방사능 분포 같은 경우 국소환기의 분포를 반영을 하게 되고 평형 영상 같은 경우는 방사능 가스를 계속 틀면서 2분간 들여 마시면서 연속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거 영상은 우리가 제논가스를 중단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제논가스를 폐에서 제거를 하면서 가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환기장애 부위에 방사능이 소멸 진행되는데 우리가 최초 퍼스프레스에서는 전체 폐에 비교적 동등한 방사능 분포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클리브리엄 평형영상 같은 경우는 폐에 나타나는 방사능 농도가 환기 정도와 관계없이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국소 환기에 이상 있는 부분은 방사성 가스가 더 도달하지 못해서 결손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시안 영상에서는 제논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투여하기 때문에 폐에서는 정상적인 폐에서는 제논가스가 다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환기에 장애가 있는 부분은 제논가스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 약품이 남아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벤틸레이션 스캔에서는 병소가 냉소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열소로 표현되는 게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틸레이션 스캔 영상입니다. 퍼스프레스, 이퀄리브리엄, 오시안 영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소 환기를 평가하고 2분 동안 방사성 약품을 틀어서 전체 환기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제논가스를 제거하면서 산소를 투여해서 폐에 있는 제논가스를 제거시켜서 거의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날레이션 스캔입니다. 이날레이션 스캔은 국소 환기 벤틸레이션 스캔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가스는 아니고 방사선 동연소를 분무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흡입하게 됩니다. 분무 입자라고 하면은 가습기에서 나오는 가습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류 속도나 와류에 따라서 기관지에 침착되는데 이때 입자 크기에 따라서 침각 및 확산에 의해서 기관지 내에 침착하게 됩니다. 이 검사도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기관 천식 폐렴을 진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사선 의약품은 DTP를 사용을 하고 사용되는 방사선 의약품은 총 30mg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한테 투여되는 양은 약 5mg 정도가 투여가 되고 이날레이션 검사를 위한 키트 안에 집어넣는 방사선 의약품의 양이 30mg입니다. 그 투여 방법은 흡입에 의해서 방사선 의약품을 투여를 하고 원리는 침각 및 확산 그리고 검사는 흡입하고 나서 바로 즉시 시작을 합니다. 환기에 이상 있는 부분은 병소가 냉소로 표현되죠. 그리고 동위원소를 흡입할 때 가급적 침을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입에 침이 고일 경우에는 방사선 가스를 흡입하는 걸 중단시키고 침을 뱉은 다음에 입을 헹구고 다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레이션 발생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산소에다가 발생기 장치를 연무제조기를 입력을 하고 연결하고 산소를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고압에 의해서 방사선 연무가 밖으로 방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환자한테 입에 물고 코를 막은 다음에 10분간 숨을 쉬게 합니다. 이 검사의 장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특별히 뭐 벤틸레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 협조가 용이하고 감마 카메라로 검사하기 때문에 테크니슘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해상력이 상당히 좋고 테크니슘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단면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가스 교환을 이용한 게 아니고 침각비는 확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환기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폐쇄성 환자 같은 경우는 입자 자체가 기도에만 침착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0분간 입자 연무 형태를 흡입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무래도 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위와 식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폐 영상에서 위와 식도가 보이는 경우는 이날레이션 스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크네케스입니다. 테크네케스도 환기 스캔 한 종류이긴 한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큰 병원에서만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알콘가스로 채워진 밀폐의 어떤 장치에서 250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은 테크니슘을 탄소봉에 집어넣게 되면 탄소와 테크니슘이 기체화돼서 테크네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되는 방사능약품 테크니슘이고요. 사용량은 10mg가 사용이 됩니다. 그 투여 방법은 폐 흡입을 통해서 약품이 안으로 들어가고 원리는 침강에서 검사가 됩니다. 검사 기식은 즉시 후 흡입 후 즉시가 되고 병소는 냉소로 표현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펍천 스캔 같은 경우는 방사성 약품은 MAA를 사용하고요. 사용량은 5mg를 투여합니다. 투여 방법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기전은 모세혈관 차단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여하고 나서 3분 뒤 병소는 냉소로 표현되는데 이 검사할 때 환자한테 방사성 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 포지션이 슈파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폐를 절제한 사람, 그리고 션트 환자 같은 경우는 검사 시행을 고려해야 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입자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할 때 다이렉트 아이브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핫스팟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틸레이션 스캔입니다. 벤틸레이션 스캔은 제논가스를 이용하고요. 사용량은 5mg입니다. 그 방법은 흡입을 통해서 흡입하고요. 직접 기전은 가스 교환입니다. 검사 기시간은 즉시, 그리고 평소는 냉소와 열소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냉소고 두 번째가 열소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는 앉아서 뒤에서만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이날레이션 스캔은 DTP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방사수약품 5mg를 투여하고요. 투여 방법은 흡입을 통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직접 기전은 침각 및 확산을 이용하고
검사 시간은 즉시합니다. 병소는 냉소를 표현되고요. 10분간 연물을 흡입하기 때문에 흡입 시 침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식도와 위의 섭취가 발생합니다. 검사 전 침을 뱉고 입을 헹구고 검사합니다. 테크니캐스는 방사선포 테크니슘을 이용하고요. 사용량은 5ml를 사용합니다. 투여 방법은 흡입을 통해서 투여되고 직접 기전은 침강입니다. 검사는 즉시 시행하고 병소는 냉소이죠. 그리고 알곤가스를 이용해서 가열 시 발생된 가스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펍튼 스캔, 벤틸레이션 스캔, 이날레이션 스캔, 테크니컬 스캔에 대해서 방사선 이하폰과 직접 기전 투여 방법에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